개인적으로 송달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의미는 없는 거죠. 본인이 우편 보내가지고 뭐 등기 우편 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이 될 텐데, 뭐 이메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좀 효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간에 상대방이 뭐 받질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원고가 또 뭐라 했어요? 정부의 우편, 그죠? 우편 채널을 통해서 또 송달을 시도했어요. 결국은 뭘까요? 이 방법은 여기 나오잖아요. 소위 그 수신자가 수령했다라는 등기 확인서죠. 등기 확인 우편물이죠.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같으면 등기 우편물 뭐 형태가 되는데, 미국 같으면 주로 이제 이 등기 우편물 형태가 이제 좀 특정화된, 그죠? 특정화된 내용으로 이제 좀 구체화돼서 쫙 번호가 붙어 있죠. 번호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새는 다 전자로 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 소장 자체를 처음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의 회사의 중용에게도 이제 이메일로 이제 사본을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이메일로 그러니까 뭐 하나는 이제 우편물로 보내고 하나는 또 이메일로 보내고, 그래서 이메일은 뭘까요? 같은 이메일이죠. 당시에 두 사람이 원고와 피고의 책임자가 소위 이 계약과 관련해서 혹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중재를 절차를 통해서 하자라는 그런 협약상이 이제 기록된 그런 때 사용됐던 이메일이 되겠죠. 이메일이다. 피고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펜콜의 원고의 어떤 소위 지금 소장에 이제 대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가타부타 얘기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 이후에 9달이 지났네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펜콜 쪽에서 뭘까요? 결국은 480만 달러에 해당되는 중재 금액 자체를 대한 우리가 골속재판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법원에서 뭘까요? 일단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인정을 하게 된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뭘까요? 이 소위 이 소송과 이 지금 새로 하는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중재 변호사 비용 7만 5천 달러까지 포함해서 해서 지금 어떻게 손해배상 480만 달러에 대한 우리가 골속재판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려달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그렇게 돼요. 이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그 판결이 옳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디스트릭트 코트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연방지방법원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법원 자체에서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 3주가 됐어요. 3주가 됐더니 피고가 이제 법원에다가 출두해가지고, 자, 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위해서 내린 판결을 무효화시켜달라는 거죠.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본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원고의 입증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뭐냐면 BTG 피고 자체에서 실주로 받았다,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그 판결 자체는 무효다. 뭐냐면 원고 자체가 자 피고한테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해구 협약에 의한 소위 해외 문서에 관한 그죠? 법이나 그죠? 법적 혹은 비법적 문서에 관한 해외 송달에 관한
국제 협약이죠. 헤이그 협약의 균에 따라서 BTT한테 지금 피고한테 송달하지 않았다. 송달하지 않았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뭘까요? 상대방은 피고 입장에선 뭐 그냥 국제 우표물이고 그러니까 뭐 안 받는 거죠. 또 사실 불가리아 정부를 통해서 보내봤자 또 별로 의미도 없고 저기서 뭐 반응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두 가지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판결을까지 받았는데 3주 후에 다시 이제 법원에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 뭘까요? 이러한 헤이그 협약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헤이그 협약이라는 기본적으로 송달에 있어서 피고의 송달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인 문제니까 정부 기관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그 소속 시민한테 다시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뭐 시민이나 회사나 뭐 그렇죠? 그런 경우 BTT 포함해서 BTT라는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같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결정된 그런 그 비용에 대해서도 그죠? 결정된 피죠.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배상 금액 그죠? 이나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불복하는 거죠. 불복하는 거죠. 불복한다. 이것이 이제 사실관계죠. 사실관계고 그렇다면 뭘까요? 자, 이러한 그 국제협약에 의한 헤이그 협약이나 연방 그죠? 소송법이죠. 연방 소송법에 의한 그 해외 송달은 뭐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헤이그 협약이니까. 자, 우리 미국 법에 의한 그 연방 민사 소송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라는 것은 헤이그 협약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거 당연하게 이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또 가입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두 정부죠. 불가리아나 미국이라는 게 헤이그 협약의 당사자이고 또 공식적인 우리가 이 헤이그 협약에 의한 송달이라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BTT에 대한 먼저 불가리아 정부에 의한 송달이 우선이죠. 송달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제 BTT한테 우리가 BTT 대상은 정부 일단 먼저 정부 대상이니까 정부에 먼저 보내서 정부가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법무부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해당 삼성이나 또 LG 같은데 다시 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 잘 돼 있지만 후진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문서 가지고 뭐 뭉개기 시작하면 뭐 1년도 가잖아요. 그럼 뭐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야 책임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뭘까요? 원고 자체가 BTT라는 피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송달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이 판례법에 이제 의해서 하냐면 자 소위 미국 같은 여기 보게 되면 원고가 이제 적절하게 송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피고가 적절하게 송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소위 이러한 부당한 불법적인 이러한 그 송달에 대한 근거한 추위한 판결이라는 것은 무효이고 당연히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터내셔널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의 이건 뭘까요? 중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도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BTT 입장에서도 이제 피고의 변호사를 전문가로 이제 우리가 초빙을 했겠죠. 그래서 선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전략을 짠 거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죠. 중재 그 손해배상이죠. 중재에 의한 손해배상 금액의 집행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이 법원의 입장에서 뭘까요?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특정한 관할에서, 그죠? 특정한 관할에서의 중재에 대한 어떤 약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퍼스널 저리스크죠, 그죠? 개인 관할, 개인 관할에 관한 한마디로 동의와 같다. 그리고 뭐가요? 재판지, 재판 지의 동의와 같다. 이게 메뉴라는 건 우리 같은 뭐죠? 관할, 법원 관할이죠. 작게 얘기하는 법원 관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앙지방법원 있고죠,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지는 게 메뉴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 관할에 대한 이 동의죠. 내가 법정에 참석한다라는 그런 된 동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중재를 특정 관할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협약 자체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된 상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이제 번역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뭐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선 지금 뭐예요? 올림피아 입장에서는 뉴욕이죠. 뉴욕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게 자기네도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Issue of first impression. 이 처음 보는 이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요? 자, as to whether. 자, 이러한 올림피아에서의 어떤 중재 동의라는 게, 그죠? 중재를 하겠다.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하겠다라는 이 동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 이 국제협약에 의한 헤이그 협약에 의한 그러한 절차상의 요건, 송달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죠? 릴렉스니까 완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올림피아 입장에서 볼 때 법원에서도 판사가 야 이게 자 그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이제 개인이 다 뭐 법원을 뭐예요? 우리가 그쪽에 그 송달을 국가기관에도 했고 정부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해서 잘 해결되면 다 끝나는데 뭐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송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헤이그 협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죠? 그 법 해석이니까, 소위 미국에 의한 법 해석이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냥 이게 절대적이다. 그죠? 헤이그 협약에 의한 송달 방식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서 함부로 릴렉스 할 수 없죠. 근데 릴렉스 한다는 얘기 결국은 이러한 first impression과 이제 소위 연관되는 그런 말인데, 자, 이 BTT와 같은 피고와 같은 이런 해외 기업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에서의 중재 절차에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약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죠.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게 올림피아 어떻게 돼요? 올림피아 중재에 대한 동의에 대한 동의라든지 거기에 참석했다든지 또 만에 하나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헤이그 컨벤션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의 보호에 어떻게 보면 보호에 따라 속에 숨을 수 있는 거죠. 레퓨지 한마디로 숨을 수 있는 것인지, 그죠?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올림피아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패소하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금액도 이제 결국은 판결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어떤 국제협약의 보호를 어떻게 빙자해서 우리가 좀 숨으려고 하는, 그죠? 숨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올림피아 중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동의라든지 또 거기에 참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기대할 수 없다. 동시에 이 법원 입장에서 뭐를 또 우리가 인정하냐면 이러한 사법 절차라는 게 중재 절차와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중재의 그 당사자의 어떤 예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정한 통보 권리죠. 공정한 통보 권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견주어서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런 이러한 이 예측이라는 건 당사자의 예측이라는 건 당연하게 이런 권리죠. 어떤 권리입니까? 공정한 권리, 공정한 통보죠. 공정한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송달 방법이죠. 공정한 통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한 그죠?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밸런스 어게인스니까 견주어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견주어서 돼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재 절차와 사법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중재에 대한 어떤 당사자의 어떤 기대라는 건 당연하게 이러한 공정한 고지 권리죠. 공정한 고지 통보를 받는 권리에 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방 그 중재법이 있죠. 연방 중재법의 소위 송달과 관련된 규정들이요. 균형들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죠.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그죠? 사이런스니까 없다는 뜻이죠. 이 문제는 아무나 찾아도 없는데, 이 법원 입장에서는 뭘까요? 어떠한 그 판례 경향을 따라야 된다는 거.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러한 중재 절차를 통해서 발생되는 사건에서 이 중재의 어떤 하자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엑스큐즈가 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이러한 공정성이라는 고려가 요구되는 경우, 공정성이라는 요구, 그죠? 어떤 절차, 그죠?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는 게 고려라는 게 요구되는 경우, 이쪽 똑같죠, 이게 헤이그 컨벤션에 따라서 꼭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한 소위 송달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엑스큐즈 될 수 있느냐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엑스큐즈라는 건 기본적으로 면책될 수 있느냐, 그죠? 뭐 봐줘도 됐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이제 결국은 중재의 동의를 한 경우에 이러한 절차죠. 이런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통보 자체는 뭐 충분하다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injustice니까 정의의 반대말이니까 부정의가, 그죠? 부정의가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부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공정했고 부당한 것이 없다 한다 그러면 그 절차상에 대한 실적인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미국 법의 이제 해석인데, 연방 지방법원의 이제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헤이그 컨벤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차선책을 우리가 찾는 거죠, 법원에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법원의 이제 판결문을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연방 대법원에 했죠. 훈실이죠. 훈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뜻이죠. 어떤 뜻일까요? 자, 헤이그 협약에 대한 우리가 준수라는 건 뭐 절대적이죠. 모든 사건에서 적용되는 모든 사건이 절대적이죠. 폭스바겐 케이스에서 나온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절차법을 이제 배우게 되면 기본 이 판례가 나오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자, 절대적으로 보는 거죠. 절대적이다. 우리가 이제 절대적이다. 근데 위에서 뭘까요? 이게 뭐 페어하고 인저스티가 없다 그러면 뭐 그래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